부산에서 양산과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예타 통과로 기장군 지역 수건 사업인 정관선 건설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기장군이 추진하는 한국야구 명예전당 건립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해 국내 최초의 공식 야구박물관으로 건립됩니다. 화재 현장에 갇힌 반려견과 반려묘를 출동한 소방관들이 구조했습니다. 심폐소생술과 산소 투여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려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영도 등굣길 참사 이후 학생들의 통학안전 확보를 위한 통학로 확장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부산교육청은 15일 하단초 담장을 허물어 통학로를 넓히는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부산에서 양산과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예타 통과로 기장군 지역의 수건 사업인 정관선 건설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포에서 정관 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22.97km 구간을 잇는 도시철도 노포 정관선. 부산시는 월평에서 동해선 좌천역을 잇는 1단계 구간과 노포에서 월평을 잇는 2단계 구간으로 나눠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2단계 구간은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노선에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정관 노선이 부산 도심과 연결되기 위한 필수 요소지만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관선 건설에 걸림돌이었는데 이제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정관선 1단계 구간 역시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1단계 구간이 광역철도와 이어지는 만큼 광역철도가 예타조사에서 사업성을 확보하면 정관선도 울산과 양산 등으로의 교통 수요를 반영해 사업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남부선과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를 이을 정관선 사업의 근거와 효과성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재부, 국토부와 함께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정관선이 예타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및 예타조사가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관선 건설은 지난 2018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뻔했지만 기재부의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광역철도와 함께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지역 내에서도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8만 2천 명 주민 전체가 최고 먼저 이루어져야 될 희망적인 부분이 도시철도 유치거든요. 도심과 그다음에 시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교통망이 상당히 열악한 편이에요. 동해안 벨트하고 그다음에 양산이나 웅상이나 울산 지역이나 부산 시내로 나가야 되는 이런 대중교통망의 대체로서 반드시 도시철도가 있어야 되고. 정관 지역에서는 현재 정관선의 빠른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5월 말까지 모아진 서명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는 등 정관선 추진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화재 현장에 갇힌 반려견과 반려묘를 출동한 소방관들이 구조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물론 산소 투여를 통해 일부를 살려냈는데요. 살아난 동물들은 보호소를 비롯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쓰러진 개의 입을 무언가로 막고 있는 구급대원. 마치 입마개를 씌우는 것 같은 이 사진은 산소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조대원은 고양이에게도 산소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구조한 동물들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은 내부에서 무려 20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가능성 있는 동물들을 이제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산소 공급 및 이제 화상 입은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생리식염수로 발견 당시 화상이나 연기를 흡입해 대부분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집 주인이 외출한 사이 불이 나 내부에 갇힌 겁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소중한 생명이기에 최선을 다해 그나마 일부라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살렸다는 거에서 좀 보람도 느끼고 뭐 일단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동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좀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조된 동물들은 유기동물 보호소로 보내졌습니다. 다행히 2마리는 건강을 회복했지만 부상 정도가 심한 4마리는 병원으로 보내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스를 마심으로 해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데 만약에 조금 더 지체되었거나 구조가 늦어졌다면 아마 대부분 애들 다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조된 개와 고양이는 치료가 끝나면 주인에게 돌려보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영도구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어망실 제조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도경찰서는 어망실 제조공장 대표 70대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영도구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무면으로 지게차를 조작해 어망실 하역 작업을 하다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업체 직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담장을 허물어 통학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교육청은 15일 사하구 하단초등학교 담장을 학교 안쪽으로 이동해 통학로를 넓히는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하단초 남동쪽 담장 모서리는 직각 형태로 교차로 방향으로 돌출돼 횡단보도 앞 통학로가 끊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시교육청은 수목과 담장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통학로 확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9일 해운대구 장산역 일대에서 이륜차 광역 단속을 펼쳤습니다. 이번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89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 위반 등 57건에 대해 통고 처분을 내렸고 무면허 운행도 6건이나 붙잡았습니다. 또 불법 개조와 번호판 미부착에서 각각 7건과 4건이 적발됐습니다. 10일 0시 기준 부산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23명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까지 안정세를 유지하다 8일과 9일 이틀 연속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70대 1명, 60대 3명, 50대 1명으로 총 5명입니다. 신규 재택치료 환자는 1,020명입니다. 송정해수욕장은 계절 관계없이 전국에서 많은 서퍼들이 찾는 서핑 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서핑 가능 구역의 축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53사단에서 하계 휴양지나 전투 수영 장소로 활용하다 2년 동안 코로나19로 사용하지 않았던 구역을 다시 사용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업체를 운영하는 민경식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전공 겸임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해운대구에서는 송정해수욕장 서핑 활동 구간을 현재 대폭 줄이는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축소라기보다는요. 원래 운영했을 때는 저희가 534단 운영 구간이랑 이제 파라소 운영 단체 그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레저구역으로 활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2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534단이 해변을 이용하지 않는 바람에 저희가 270m 정도의 구간을 확보해서 레저를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다시 534단이 나오게 되면 그 중에 한 190m 정도가 다시 534단이 활용하는 구간으로 편입이 되고요. 나머지 구간은 아마 레저 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시가 결정되기까지 송정해수욕장 서핑업계와 소통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미팅을 가졌고요. 근데 일단은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라는 의견을 전달받았고요. 뭔가 서로 협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로는 했지만 아직 뭐 결정된 사항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송정해수욕장 상권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양 레저 구간이 줄어들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간 이용했던 레저 구역 자체도 사실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실 이제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레저 기구 같은 경우는 보통 크기가 3m 이상 되는 굉장히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수백 명이 모여서 그 레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충돌하는 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주변에 이제 해수욕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런 좁은 구간에서만 레저 활동이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송정을 찾는 인구들도 해가 갈수록 많이 줄어들고 있죠. 사실 이번 조치는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키겠다는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관광 활성화 정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양 레저 관광 특구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 해운대구예요. 근데 가장 그 레저 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인 여름철에 이런 사실 규제가 걸려 있다는 얘기는 사실 그걸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법적인 부분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개정이 되면서 활동하는데 조금 유리해진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이 개장됐을 때의 규제나 제재는 계속 존재하거든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내용들이고 크게 많이 이게 뭐 변하거나 활성화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이런 레저 구역이 확대되는 게 지역 상권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해양 레저 관광 특구로서의 그 발전을 원한다면, 활성화를 원한다면 지금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이 레저 구역 확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경식 교수와 서핑 허용 구간 축소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장군의 건립 예정인 한국야구 명예전당이 국내 최초의 공식 야구 박물관으로 건립됩니다. 기장군은 한국야구 명예전당 건립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야구박물관의 안정적인 시설물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준비해 3월에 서면 심사와 현장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장군은 오는 2026년 야구박물관 개관을 목표로 올해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해운대 미포 시랜드에서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업체가 추진한 유흥주점 운영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미포 시랜드 모 호텔이 해운대구가 관광호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이 업체가 신청한 사업계획 변경안이 호텔 규모에 비해 유흥주점의 면적과 규모가 과도하게 크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어 주민들 피해가 우려된다고 사업계획을 반려했습니다. 이후 호텔 측이 유흥주점 면적을 줄여 재신청했지만 호텔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해운대구가 다시 반려했고 이 업체는 부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여부는 해운대구의 재량으로 해운대구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관광호텔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해운대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15일 부산 경남 행정통합 2차 토론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부산시는 오는 15일 부산시청에서 부산 경남 행정통합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부산연구원 박충훈 연구위원의 부산 경남 행정통합 추진의 선결 요건과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24일에는 경남 진주지식산업센터에서 3차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스페인 구강컵 결승전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와 부산을 홍보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7일 열린 스페인 구강컵 결승전 경기장에서 LED 광고판을 통해 부산은 준비됐다와 2030 세계박람회 개최하기 좋은 도시 부산 문구를 송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결승전 경기가 한국 등 48개국에 생중계됐고 최소 5억 명 이상이 경기를 시청했다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30억 이상의 홍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